동창회에서 밥값도 못 내는 여자라 비웃던 날, 그날 저녁 나는 백악관 초청장을 받았다. 남편은 훌륭으로 돌아와 나를 지켰고, 시어머니는 치매에서 깨어났으며 딸들은 하버드와 프린스턴에 올랐다. 기적은 신이 장구를 칠 때 온다. 바람 소리 좀 들어봐. 나는 정숙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 들어갔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자장가였고 뜨거운 철 냄새가 내 향수였어. 그 공장에서 태수를 만났고 둘이 손잡고 작은 월세방에서 웃으며 살았지. 근데 사람 인생이 늘 한 그릇 밥처럼 순하게만 끓어주진 않더라. 태수는 야간 근무 중에 크레인 사고로 먼저 갔어. 그날 이후로 나는 딸 둘 소영이랑 하영이 손 꼭 잡고 살았고, 시어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이를 갈았지.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딸만 둘 낳은 팔자라고. 그 욕이 매일 국처럼 끓었고 결국 어머니는 치매까지 얻으셨지. 나는 기저귀를 갈고 약을 챙기고 욕을 삼켰어. 밥은 사람을 살리고 욕은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난 밥만 했다. 여고 동창회 소식이 왔을 때 가슴이 콩닥거리더라. 하루쯤은 엄마라는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으로 숨 쉬고 싶었지. 빚 갚듯 모아둔 10,000원짜리에서 쌈짓돈 조금 빼내 화장품 샘플로 화장하고 나갔어. 호텔 뷔페, 반짝이는 샹들리에 친구들은 다들 번듯한 직함이 붙었더라. 회비가 생각보다 컸어. 나는 지갑 속 장수 사진처럼 구겨진 10,000원 몇 장을 펴보았고 그때 미라가 입술을 비죽이며 웃었지. 야, 정수가 회비도 못 내면 오지 말지. 밥값도 못 내는 여자야 뭐야. 그 말에 웃음들이 바늘처럼 나를 찔렀고 귀끝이 화끈거렸어. 나는 고개 숙이고 계산대 모서리에 손톱을 파묻었지. 손톱 아래 살이 아픈데도 그게 차라리 낫더라. 그때였어. 갑자기 호루라기 같은 소리와 함께 한참 떨어진 객실에서 장구 소리가 들려왔어. 탁덕덕 탁덕. 내 귀에만 들어오는 소리 같았어. 나는 홀린 듯 그 소리를 따라갔지. 복도 끝 문이 살짝 열려 있고 안에는 흰 고가를 쓴 만신 큰 어른이 앉아 있었어. 알록달록 비단 치마, 촛불 4개, 정화수 하나. 그 옆에 누군가의 영정 사진이 있었고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지. 큰 어른이 내 쪽을 보지도 않는데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어. 정수가. 등골이 서늘해졌지. 동쪽 바람 탄 흰 집에서 내 이름을 부른다. 오늘 밤 문 두드리는 손길을 열어두어라. 내 곁에 서 있는 사내가 도와준다. 구부러진 길이 펴진다. 나는 덜컥 물었지. 누가요? 큰 어른이 장구를 딱 멈추더니 내 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누군가 내 어깨를 감싸는 온기가 있었어. 태수였어. 나는 알겠더라. 울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어. 큰 어른이 다시 북을 두드리며 말했다. 서러움은 밥이 되고 억울함은 길이 된다. 오늘 들어라. 나는 빈손으로 복도를 나왔다. 동창회장은 여전히 웃음으로 찔렀고 나는 지갑을 꼭 쥐고 조용히 빠져나왔지. 비가 왔어. 비는 늘 내 편이야. 비 맞으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검은 차가 서더니 양복 입은 사람이 내려서 내 이름을 물어. 혹시 김정숙 님이십니까? 나는 벌개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 양복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지. 도톰한 하얀 봉투. 금빛 봉인이 찍혀 있고 영어로 쓰인 굵은 글씨가 번쩍였어. 더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 봉투가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등 뒤가 따뜻해졌어. 누군가 열어 하고 말하는 것 같았지.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떼고 읽었어. 가족 돌봄의 밤, 대통령 부부 주최 행사 초청장. 당신의 사연을 우리가 들었고 당신의 삶을 존중한다. 눈물이 비와 섞여 글자가 흐려졌어.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지. 태수야, 내가 밀었니? 어떻게 내 사연이 갔냐고? 나도 몰랐어. 알고 보니 몇 달 전에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님이 내 이야기를 익명으로 국제비영리 단체에 보냈고 그 편지가 또 어디로 흘러 들어가 백악관 행사 담당자 눈에 닿았대. 현실의 길은 이랬지만 내 마음에는 다른 길이 또렷했지. 그날 낮 만신 큰 어른의 말. 동쪽 바람 타고 흰 집. 신은 길을 알려주고 사람은 그 길을 걷는 거야. 나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어머니께 말했어. 어머니는 눈동자에 안개가 앉은 채 나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쿡쿡 웃더라. 백악관은 무슨 밥값도 못 내는 년이. 그 말이 칼 같았지만 나는 밥을 올렸지. 미음에 깨소금 한 꼬집. 어머니는 숟가락을 툭 던졌고 나는 조용히 치웠어. 밤에는 태수가 꿈에 와서 말했다. 부엌문이 삐걱하고 열리고 젖은 작업복 냄새가 스며들더라. 정수가 겁내지 마. 내가 가야 우리 애들이 산다. 나는 그늘에서 내 그림자를 잡고 있을게. 초청장은 거짓말이 아니었어. 나는 구두를 빌려 신고 딸 둘과 어머니를 이웃집 순자씨에게 부탁하고 비행기를 탔지. 비행기 창밖 구름이 솜처럼 쌓이고 나는 어머니가 먹던 약봉지 수를 셌어. 마음이 불안할 때 나는 숫자를 세. 100, 101, 102 몇 번을 세다 잠들었는데 기내등 아래서 태수가 앉아있는 꿈을 꿨다. 그는 말이 없었어. 그저 내 손등을 두드리며 장갑 낀 손으로 손바닥에 글자를 하나씩 써주더라. 잘 했다. 백악관 정원에 섰을 때 나는 깨달았어. 세상이 나를 몰라줬던 게 아니라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안 열었구나. 노을이 붉게 내려앉고 음악이 듣기 좋게 흘렀지. 통역사가 내 옆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을 옮겨줬고 대통령 부부가 차례로 사람들을 맞이했어. 내 순서가 되었을 때 퍼스트레이디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강하다 그 한마디에 내 무릎이 살짝 풀렸지만 허리만큼은 꼿꼿이 세웠어. 내 뒤에 태수가 서 있으니까. 행사에서 나는 짧게 스피치를 했지. 마이크 앞에 서서 내 한국말이 통역을 타고 영어가 되어 사람들 가슴에 들어가더라. 저는 밥을 지었습니다. 욕을 참아가며 밥을 지었습니다. 밥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도 제가 할 일은 내일도 밥을 짓는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고 그 박수 소리 사이에 장구 소리가 섞여 들렸어. 탁덕덕 탁덕. 나는 알았다. 신이 웃고 태수가 웃었다. 그날 밤 리셉션에서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왔어. 은빛 머리, 파란 눈, 한국말이 서툴지만 공손했지. 저는 마이클. 한국에서 오래 사업했어요. 당신 존경합니다. 혹시 도울 수 있을까요? 나는 처음엔 웃고 넘겼어. 세상에는 호의보다 조건이 많다는 걸 나는 알거든. 근데 마이클이 먼저 말했다. 조건 없어요. 우리는 재단 있어요. 케어기버와 그 가족 돕는 재단. 당신 딸들 꿈은? 그 순간 딸아이들 잠든 얼굴이 떠올랐지. 하영이는 사람 아픈 데를 고치고 싶다 했고 소영이는 억울한 사람 편이 되고 싶다 했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고 다른 아이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집 형편이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지. 장학금, 그리고 집. 나는 숨을 삼켰어. 그는 명함 대신 작은 메모를 내밀었다. 우리는 받은 걸 돌려줍니다. 우리말로 삐뚤빼뚤하게. 돌아와 보니 동네가 떠들썩했지. 정수기가 백악관을? 아니, TV에 나온 거 봤어? 동창회 단톡방에는 뒤늦게 미안하다는 말들이 쏟아졌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어. 미라는 조용했고 그 사이에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지. 재단에서 연락이 오고 마이클의 팀이 한국에 와서 우리 집을 봤어. 어머니 약값과 간병 지원, 딸아이들 영어 과외, 그리고 미국 대학 준비. 나는 무서웠어. 사람이 갑자기 잘 되면 등짝이 시려워. 그때 만신 큰 어른이 집에 찾아왔지. 서쪽 바람이 내 등을 밀고 동쪽 바람이 길을 닦는다. 겁낼 거 없다. 다만 약속을 잊지 마라. 밥과 진실. 나는 큰 절을 했다. 그날 밤 부엌등 아래서 태수가 또 속삭였지. 가자, 정수가. 우리 애들 데리고 가자. 우리는 마이클과 소박하게 결혼을 했다. 반지는 얇았지만 약속은 두껍게 쌓았어. 미국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더 심해졌지. 남편 죽이고 또 남자 따라간다. 계집애 둘 끌고. 그 말에도 나는 물을 끓였어. 치매는 사람의 과거를 헝클고 말끝을 날카롭게 한다. 나는 알았어. 어머니를 미워하면 내가 먼저 늙는다. 미국에 도착하자 마이클이 어머니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꾸렸어. 약물 치료, 기억 자극 놀이, 음악 요법, 그리고 어머니가 믿을 만한 기치료 선생님. 처음엔 나도 반신반의했지. 근데 신기해. 손끝에서 따뜻한 바람이 도는 느낌이 어머니 뺨에 스며들더라. 기치료가 모든 걸 고친 건 아니야.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풀렸어. 밤마다 괴성 지르던 어머니가 노래를 따라하고 내 이름을 까먹던 날이 줄어들었어. 어느 날은 부엌에서 내 등을 톡 치며 말했다. 정수가 밥 냄새 좋다. 나는 그 한마디에 무릎 꿇고 울었어. 욕 대신 칭찬이 돌아오는데 세상에 그보다 큰 약이 있나. 딸들은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달렸다. 하영이는 실험실과 병원 봉사에 매달렸고 소영이는 토론 대회에서 매번 우승을 했지. 장학금이 이어졌고 선생님들이 손을 잡아줬어. 한겨울 새벽에 눈이 소복이 쌓인 캠퍼스에서 합격 메일이 동시에 왔을 때 집안이 들썩였지. 하영이는 하버드, 소영이는 프린스턴. 나는 모니터를 부여잡고 울기만 했어. 어머니는 박수를 쳤고 마이클은 브라보를 계속 외쳤지. 그날 밤 나는 부엌에서 또 태수를 만났어. 김서린 창문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다. 잘, 살, 아. 사람들이 묻더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냐고. 나는 말해. 기적은 멀리서 오지 않아요. 기적은 사람 손에서 와요. 누군가는 장학금 서류를 도와주고 누군가는 학교 앞에서 우산을 씌워주고 누군가는 부엌등 아래서 잘했어 하고 속삭여줘. 그 손들이 모여 길을 만들었어. 그 길 위로 신이 장구를 쳐줬고 세월이 더 흘렀다. 어머니는 어느 따뜻한 오후 마당 의자에 앉아 깜빡깜빡 졸다가 갑자기 손을 잡더니 물었어. 정수가, 우리 태수는 잘 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 네, 어머니.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하늘을 한참 보더니 어린애처럼 중얼거렸어. 밥 냄새 좋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깊은 잠에 들었고 조용히 떠났어. 울음은 땅을 적셨지만 원망은 남지 않았어. 우리는 등잔불을 켜고 어머니 사진 앞에
밥 한 공기를 올렸어. 만신 큰 어른이 와서 짧은 굿을 해주었지. 이댁은 밥으로 죄를 씻고 진실로 길을 깔았다. 가벼이 가소서. 하버드의 흰 코트를 입은 하영이가 처음 환자를 내 손에 맡기지 않겠다 떨면서도 끝내 웃음을 찾았고, 프린스턴을 거쳐 로스쿨을 마친 소영이는 억울한 이들을 위해 밤늦도록 서류를 읽었다. 나는 여전히 밥을 했다. 마이클은 가끔 한국말을 틀리게 하면서도 성실하게 밥상에 앉았고, 태수는 여전히 부엌문을 삐걱 열고 들어와 내 등을 토닥였지. 그리고 어느 날 동창회에서 미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정수가, 우리 한번 보자. 이번엔 내가 시간과 장소를 잡았다. 작은 분식집. 미라는 앉자마자 울더라. 미안했어. 그땐 내가 나 자신이 그렇게 보였나 봐. 밥값도 못 내는 여자. 그래서 더 세게 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알아? 사람은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걸 남에게서 본대. 나는 메뉴판을 덮고 말했다. 오늘은 내가 살게. 밥값 내가 낼게. 미라는 고개를 흔들었지. 아니, 나도 낼게. 나는 웃었다. 그럼 반반 내자. 인생은 늘 반반이 어렵더라. 우리는 따끈한 떡볶이를 먹으며 오래 묵은 말을 털어냈다. 헤어질 때 나는 작은 봉투를 건넸지. 장학재단 기부 영수증이었어. 이름은 미라로. 서로 받은 걸 돌려주자.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날 호텔 복도에서 들었던 장구 소리 아직도 가끔 들려. 중요한 날이면 꼭. 하영이가 병원 첫 당직 들어가는 날, 소영이가 첫 재판 서는 날, 마이클이 병이 나서 쓰러졌던 날에도. 그때마다 나는 부엌등을 켰어. 등불 아래서 두 남자 먼저 간 남편과 지금의 남편에게 밥을 떠주고 내 딸들에게 진실을 덜어주고. 삶은 드라마 같을 때가 있어. 황당하고 때로는 비현실적이지. 근데 결국 남는 건 사람이야. 사람의 손, 사람의 밥, 사람의 약속. 그리고 신이 한 번쯤은 장단을 쳐주는 행운. 그날 동창회에서 밥값도 못 내는 여자라고 무시당한 나는 그날 저녁 백악관 초청장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날보다 더 부자야. 돈 말고 사람으로. 부엌등 아래서 나는 속삭인다. 태수야, 잘 보고 있지? 나 잘 살고 있어. 고맙다. 그리고 신이시여, 오늘도 우리 집 문턱을 거짓말이 넘지 못하게 해 주소서. 내일 아침에도 밥이 끓게 해 주소서.